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시장 변화의 시작인가?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삼성전자 시장 주도주로 등극하는 것인가? 두 번째, 성장주에서 경기주로 주도주가 완전히 변하는 것인가? 세 번째, 셀트리온과 삼성전자의 관계는? 네 번째,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오늘 시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양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도 0.27%, 물론 장중에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코스닥도 오늘 소폭의 상승, 이러한 모습으로 안정적인 모습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의 강세로 지수의 상승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코스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내일 삼성전자가 2분기에 대한 확정적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노출의 의미가 약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크게 무너지고 이런 상황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2,976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역시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SDI, NC소프트, 네이버, 헬스케어 이런 쪽은 또 오늘까지도 매도의 모습. 하지만 카카오는 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고 LG화학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들의 의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7월 들어서 현재까지 오늘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코스피에서는 9,112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자, 그동안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다가 7월 달에 매수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지금 증폭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조 6,500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9천억 밖에 안 샀지만 삼성전자는 2조 6,500억이나 샀으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한번 잘 이 분석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종목군들, 상위 종목군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순서별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금액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총 매도 금액이 3조 3,56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존의 주도주, 성장주들 맥락군들만 우리가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약 2조 5천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7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9,112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이쪽에 판 쪽을 봤을 때는 3조 3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주, 주도주 맥락군들만 따로 추려더라도 2조 5천억이 됩니다. 결국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판 금액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성장주 매도 금액만 2조 5천억, 삼성전자 산 것만 해도 2조 6천억이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죠. 결국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새로운 돈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땡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외국인들이 성장주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것이 증명이 되느냐? 자, 그래서 LX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우리가 보면은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여러분. 7월 1일, 7월 29일인데, 자, 그래프가 참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쉽게 만들면 좋은데, 어쨌든 파란색이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이고, 그 다음에 전체 시가총액, 그 다음에 녹색이 외국인 보유 주식 수입니다. 전체 주식 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실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파란색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의 변화를 봐야 되겠죠.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변화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왜 보느냐 하면은 기존의 외국인들이 성장주를 팔고 삼성전자를 산 것인지 아니면은 외국인 돈들이 새롭게 들어온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녹색과
이 파란색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7월 1일하고 7월 29일만을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다. 그것은 숫자적으로 우리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물론 시가총액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났겠죠. 7월 1일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예, 보이시죠? 네. 그리고 비율 측면에 봤을 때는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금액 베이스는 늘어났지만 이것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오히려 비율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수를 볼 때 7월 1일 날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와 7월 29일 날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죠.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는 상태죠.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외국인들 돈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아직은 없다. 이런 결론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존의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주도주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순환매 차원으로서 가는 그러한 영역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일부에서는 환율 문제, 즉 달러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산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자료를 보았듯이 아직까지는 새로운 외국인들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직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들 제가 충분히 구분을 해드렸듯이 짧게 보는 헤지펀드 성격의 영국 국적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 자금들과 미국 자금들의 성격이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고 있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기존의 단기적인 성격의 외국인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액티브 펀드라는 것이죠. 즉, 이 반대말인 패시브 펀드. 이것은 뭐냐면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이죠.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 이 개념은 같은 말이 되는데 이 자금들이 바로 미국계 자금들이라는 것이죠.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 삼성전자가 지금 인텔의 아웃소싱 이야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된다. 맞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은 분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삼성전자 참 아이러니가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3월 달에 동학개미 운동해서 삼성전자를 4조 9,587억, 즉 5조나 샀습니다. 4월, 5월도 계속 샀습니다. 6월 달에 팔고 7월 달에는 2조나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식이 항상 좀 그런 상황이죠. 왜 안 올라가니까 참다가 6월 달부터 팔기 시작하고 7월 달에 팔고 나니까 7월 막판에 가서 올라가는 삼성전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내가 컨트롤을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 즉 신용융자 잔고가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현재 14조가 넘어가는 이 신용잔고, 3월에만 해도 6조 5,783억에 불과했는데 엄청나게 늘어났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셀트리온과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주식 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액 베이스를 자꾸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얼마에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종가에다가 주식 수를 곱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액 개념 베이스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주식 수로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추세와 추이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실제적인 모습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의 신용잔고가 상당히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줄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가 좀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을 좀 끌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이 신용이 좀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올 초 2월달 이럴 때 신용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가 지금 크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의 신용도 약간 좀
줄어들면서 이런 모습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국면이 나와야만 주가는 수급적 면에서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은 뭐 분명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용의 지금 잔고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주식수입니다. 숫자 개념에서는 역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훨씬 많은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많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비하면 신용잔고 주식 수가 많은 상황은 아니다. 물론 공여율이라든가 잔고율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상당히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전자의 최근 올해 들어서의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횡보 4월에서 5월까지 횡보를 보인 상태에서 셀트리온이 치고 나간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눕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제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바짝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순환의 과정의 연장선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고, 특히 7월 들어서 주요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뭐 시젠이 아주 강력합니다. 현대차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7%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옵니다. 삼성전자 이제 12% 정도 오른 상태죠. 셀트리온 오늘 빠졌습니다만 아직 뭐 크게 손해난 부분은 없는 상황이죠. 7월 들어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며칠 동안 이번 주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어떤 우려심을 지나치게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 퀘스천 마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퀘스천 마크를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여전히 반도체 경기에 달려있다, 실적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 맥락에서 반도체 개념이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개념이지, 기존의 주도주들을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삼성전자를 필두한 경기 관련주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주도주 맥락군들인 이 고포의 성장주 맥락군들이 조정 과정을 보이는 가운데서 중포 쪽에서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경기 관련주들이 가치 개념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에 불과한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네이버가 빠진 것이, 이 부분들도 여러분 약 한 15%에서 20% 정도 빠진 가격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셀트리온은 아직 뭐 별 빠진 것도 없는 상황이죠. 예, 물론 헬스케어는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옆으로 세기만 하면은 오히려 이러한 모습보다는 한번 훅 빠져야 될 것이다. 한번 밑으로 훅 빠지면서 V자로 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 셀트리온 주가에게는 좋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화나실 수도 있습니다만 홀가분하다, 이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큰 흐름에서의 변함은 없습니다. 헬스케어가 조금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7월달에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올라갈 땐 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보다 좀 탄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제가 이 라인을 그어드린 이유도 이 라인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은 여기서부터는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에 온 것입니다.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이 가격은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가격이다, 이런 개념이고, 헬스케어도 이렇게 쳐져 있지만 이제는 충분히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가격, 금방 반등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이 왔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거래량이 이렇게 오늘 좀 빠지니까 늘어나잖아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이다. 즉 손이 바뀌는 과정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주가가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와 같이 한번 훅 빠지는 상황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우리가 기다려서 저점 매수의 관점, 이런 측면이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고생 하시다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참다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 시점이 오히려 거꾸로 바닥이라는 측면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려하시지 마시고 조정은 조정대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식이라는 것이 올라만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가지면서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